당진의 고용률이 전국 2위를 기록했지만 여성 고용률과 일자리의 질이 남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23일 아침 태안 서경렬비도 남서쪽 약 134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당진에서 개최됐습니다. 24일까지 도내 15개 시군 선수단 5천여 명이 열띤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 확장이라는 주제로 개막했습니다.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경제과 감사에서는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호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지역 내 여성 일자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최현수 의원은 여성 일자리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당진시의 고용률은 전국 2위인 69.2%. 이 중 남성 고용률은 80%에 육박하지만 여성은 56%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최 의원은 당진 지역 산업 구조가 남성 중심의 철강제조 산업 위주라며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꼬집었습니다. 당진이 어떤 도시입니까? 철강 산업입니다. 철강 산업이 주 업종이고 그 외의 산하 기업들도 다 철강에 관계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철강에서 여성의 비율이 있습니까? 일자리 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2022년 당진시 여성 통계에 따르면 정규직 일자리를 의미하는 여성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1.6%.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선아 의원은 여성 일자리는 지역 경제와 관련이 크다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성의 커리어에 우리 지자체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진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다며 여러 부서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진의 산업 구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산업 구조를 다각화시켜서 기존의 1차 금속이나 철강 산업 의지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전 의원은 여성 일자리 교육에 대한 실효성도 물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추진된 취업연계 교육 등 17개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없다며 관리 부실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몇 명이 어디로 취업이 되었는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디로 취업이 되었는지 그 성과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실태 조사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교육이 끝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활동 영역에 대한 진출. 당진시는 올해 진행한 사업의 경우 아직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의원님 보시다시피 17개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원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준비하고 의원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후보 시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민감현역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유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도 여성 일자리 사업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안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3일 아침 7시 40분쯤 태안 서경렬비도 남서쪽 약 134km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지진에 대해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 지진이 56차례 발생했습니다. 제28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가 3년 만에 당진에서 열립니다. 당진시는 지난 22일 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을 통해 대회 시작을 알렸는데요. 체육대회는 사흘간 진행되며 충남 15개 시군 선수와 관계자 5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충남 최초로 개최지에서 육상과 축구 등 모든 종목의 경기가 치러지는 대회입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개막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와 최신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이 현장 전해드립니다. 콘텐츠 종합전시회인 2022 광주 에이스페어가 22일 오후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참가 기업과 합찬사, 제작사가 함께 교류하는 사전 환담을 시작으로 개막 공연과 개막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LED 터치스크린 기술을 활용 행사 슬로건을 표현한 개막 퍼포먼스가 눈길을 끕니다. 개막식 주요 참석 인사들은 콘텐츠별 부스를 살펴보는 전시장 라운딩에 참여했고 주제관 체험에서는 민선 8기 광주시의 슬로건을 구현한 가상 페인팅을 선보였습니다. VR 장비를 이용해서 무등산 서석대 하늘 위에서 보는 문구는 VR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번 에이스페어의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콘텐츠 가치의 확장. 현재 플랫폼과 콘텐츠 시장은 급변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그 역할과 가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이블 TV 업계도 최근 IP망 서비스와 커머스 방송, 콘텐츠 공동 제작을 비롯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또 최근에 커머스 방송을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동네 마켓을 살리는 거니까요. 또 최근에는 저희 회원사인 SOPP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 좀 더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5일까지 4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30개국 334곳의 콘텐츠 관련 회사와 해외 바이어 1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콘텐츠 품목별 전시로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했고 콘텐츠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을 뜻하는 키덜트 콘텐츠 전시와 신진 작가 공모전으로 한층 재미를 더했습니다. 이 외에도 콘텐츠 관련 컨퍼런스와 비즈니스 상담회, 다양한 이벤트들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한 광주 에이스페어.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 박람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케이블TV 공동취재단 정윤철입니다. 어느새 24절기 중의 하나인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인데요. 추분이 지나면 밤의 길이가 낮보다 점차 길어지기 때문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즈음 농촌에선 논밭의 곡식과 채소를 걷어들이는 가을 거지가 본격화되는데요. 추분 무렵이 되면 선조들은 그해 농사가 풍년인지 흉년인지 판가름하고 풍년이면 국가의 경사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벼작황은 큰 뉴스가 되진 못하죠. 식량 부족 국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게 커피 한 잔 값보다 쌀 한 돼 값이 싸다고 합니다. 공깃밥 한 그릇에 농가에 돌아가는 원가는 206원, 최소 300원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충남과 경남 등지에선 농민들이 쌀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며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을 바라보면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가을. 이 농민들의 마음도 황금빛으로 물들면 좋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7월 아산에서 있었던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2차로를 달리던 전기 자전거가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사고를 인지한 블랙박스 차량이 잠시 뒤 멈춰서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부딪힌 전기 자전거가 1차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전기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사고 역시 많아지고 있는데요. 진로 변경 시 반드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7월 아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우측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명이 튕겨나가는 아찔한 사고였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 신체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모와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물론 교통 신호를 반드시 지키며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8월 홍성의 한 교차로 암행 순찰차 전방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는 차량이 포착됩니다. 빠르게 검거에 나서는데요. 단속 대상과 가까워지며 정차 명령을 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없어도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 보고 있지 않더라도 교통법규를 지키려는 태도겠죠. 운전자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만여 개가 넘는 수은 함유 온도계, 체온계 등이 아직도 충청권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2019년 5월 수은의 인지 운동 능력 장애 유발 등 인체 유해성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 수은이 함유된 온도계, 체온계 등의 사용 금지와 폐기를 지시했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요.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은 함유 폐기물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충청권 교내 수은 함유 폐기물은 대전이 1,070여 개, 세종 340여 개, 충남 5,600여 개, 충북 4,600여 개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서울, 전남,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수은 함유 폐기물이 많았지만 교육부의 폐기 지시 이후 단 한 차례도 폐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대전, 세종, 충북은 초중고등학교 외에도 유치원 26곳에 수은이 함유된 폐계측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광주와 울산의 경우 선제적 조치를 통해 폐기 처분을 모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승인한 수은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전국에 단 한 곳뿐이라 17개 시도교육청은 경쟁하듯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충청권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각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 병원 등이 업체 한 곳으로 몰려 폐기 처리 과정이 지연되는 곳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교육청 차원에서 빠른 폐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전, 충북, 충남 지역 학교 10곳 중 5곳의 학교가 여전히 1급 발암물질인 성면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 데 이어 수은까지 지적되면서 보다 세밀한 학생들의 건강 안전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숲길인 동서 트레일이 조성됩니다. 산림청과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세종시, 경북도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동서 트레일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동서 트레일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849km에 달하는 숲길로 태안 안면 소나무림과 울진 금강 소나무림을 연결합니다. 산림청과 5개 시도는 배낭 도보 여행 수요를 반영하고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인데요. 또 탐방로 주변 산림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